안녕하세요. 퀸여사 TV의 책 읽는 시간입니다. 우리 퀸 여사님들, 다이어트 때문에 속상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날살은 어쩔 수 없어라는 말을 주문처럼 되뇌면서도 홈쇼핑에서 새로운 다이어트 보조식품이 나오면 나도 모르게 채널을 멈추고 누다 좋다는 방법을 들으면 귀가 솔깃해집니다. 그렇게 큰맘 먹고 저녁을 굶어보기도 하고 땀 흘리며 운동도 해보지만 끈질긴 뱃살은 요지부동입니다. 오히려 기운만 없고 어지럽고 결국 며칠 못 가 폭식을 하고 많은 나 자신을 보며 나는 의지가 약한 사람인가 봐 하고 자책하셨을 겁니다. 오늘 저는 그 모든 자책과 실패의 고루를 끊어낼 아주 특별한 책 한 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덜 먹고 더 움직여라는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그야말로 몸의 혁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만 전문 의사이자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용우 박사가 쓴 책 지방대사 켜는 스위치온 다이어트입니다. 이 책의 핵심은 아주 간단하고 명쾌합니다. 우리가 살이 찌고 한 번 찐 살이 절대 빠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 몸이 지방을 태우는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지방대사의 스위치가 완전히 OFF 꺼져 있다는 것이죠. 저자는 우리 몸을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비유합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가솔린과 전기 두 가지 연료를 사용할 수 있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탄수화물 포도당과 우리 몸에 이미 저장되어 있는 지방이라는 두 가지 연료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식단을 한번 볼까요? 아침엔 밥, 점심엔 국수, 저녁엔 또 밥, 중간에 간식으로 빵이나 떡, 과일을 먹습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탄수화물이라는 연료만 계속해서 주입하면 우리 몸은 아주 게으르고 편협한 엔진이 되어버립니다. 쉽고 편한 탄수화물만 에너지로 쓰려고 하고 뱃살이나 옆구리살에 차곡차곡 쌓여있는 지방이라는 고급 연료는 굳이 힘들게 꺼내 쓰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지방을 태우는 스위치가 녹슬어버린 겁니다. 이 상태에서 무작정 굶으면 어떻게 될까요? 몸에 탄수화물이 안 들어오니 우리 몸은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하지만 녹슬어버린 지방 엔진을 돌리는 대신 당장 쓰기 쉬운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써버립니다. 그래서 굶는 다이어트를 하면 살은 안 빠지고 근육만 손실되어 나중에는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기운 없는 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명확합니다. 꺼져 있는 지방대사 스위치를 다시 켜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탄수화물만 찾는 편식쟁이에서 뱃살 지방을 활활 태워 에너지로 쓰는 에너지 효율 만점의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바꾸는 것이죠. 그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 퀸 여사님들이 겪을 법한 세 가지 가상 상황을 통해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은 황제처럼 먹어야지. 삼시세끼 밥심을 믿는 김정숙 여사님. 김정숙 여사님은 아침은 황제처럼, 점심은 평민처럼, 저녁은 거지처럼이라는 말을 평생의 신조로 삼고 살아왔습니다. 아침에 든든하게 밥 한 공기를 먹어야 하루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다고 믿으시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아침을 든든히 먹었는데도 11시만 되면 입이 심심하고 점심 식사 후에는 꼭 달콤한 믹스커피를 마셔야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도 과일이라도 먹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죠. 박용우 박사는 바로 이 삼시세끼 꼬박꼬박 챙겨 먹는 습관, 특히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가 우리 몸의 지방대사 스위치를 잠가버리는 주범이라고 말합니다. 밥, 빵, 국수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우리 몸의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이때 췌장에서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다량 분비됩니다. 인슐린의 역할은 혈액 속의 당을 세포로 보내는 것인데 쓰고 남은 당은 모조리 지방으로 저장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즉, 인슐린이 높은 상태에서는 우리 몸이 절대 지방을 태우지 못합니다. 정숙 여사님처럼 계속해서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은 하루 종일 인슐린 수치를 높게 유지하여 우리 몸을 지방 저장 모드로 만들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정숙 여사님께 저자는 아주 혁신적인 방법을 제안합니다. 바로 간헐적 단식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168 방식입니다. 하루 24시간 중 16시간은 공복을 유지하고 8시간 동안만 식사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저녁 7시에 식사를 마쳤다면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는 물이나 차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16시간의 공복을 유지하면 우리 몸의 인슐린 수치가 바닥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비로소 이제 지방을 태워도 되겠다고 판단하고 드디어 녹슬었던 지방대사 스위치를 ON 켜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침을 거르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버터나 MCT 오일을 넣은 방탄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하면 좋습니다. 건강한 지방은 인슐린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뇌에 깨끗한 에너지를 공급하고 포만감을 주어 공복감을 이겨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밥심이 아니라
지방심으로 오전을 버티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상황, 고기는 살찌잖아 지방을 오해하는 박영희 여사님. 박영희 여사님은 건강을 위해 고기나 기름진 음식을 피하고 채소와 과일 위주의 식사를 하십니다. 간식으로는 몸에 좋다는 고구마나 단호박을 즐겨 드시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노력하는데 뱃살은 날이 갈수록 두툼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저탄고지 다이어트의 핵심적인 오해입니다. 우리는 평생 지방 살찌는 거지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를 살찌게 하는 진짜 주범은 지방이 아니라 과도한 탄수화물과 당이라고 말이죠. 특히 과일에 들어있는 과당은 간에서 바로 지방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과일은 살 안 쪄라는 생각은 아주 위험한 착각입니다. 고구마나 단호박 역시 탄수화물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영희 여사님께 필요한 것은 식단에서 밥, 빵, 면, 설탕, 그리고 단맛 나는 과일의 비중을 대폭 줄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건강한 지방으로 채워야 합니다. 지방을 먹으라니 혈관 막히는 소리 아니야? 하고 걱정되시죠? 여기서 말하는 지방은 과자나 튀김에 들어있는 나쁜 트랜스 지방이 아닙니다. 첫 번째 식재료, 아보카도와 올리브 오일입니다. 아보카도 반쪽에 질 좋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듬뿍 뿌려 소금, 후추 간만 해서 드셔보세요. 최고의 건강식입니다. 두 번째 식재료, 견과류와 등푸른 생선입니다.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와 고등어, 연어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은 우리 몸의 염증을 줄여주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세 번째 식재료, 천연버터와 코코넛 오일입니다. 나쁜 식물성 마가린 대신 소가 풀을 먹고 자란 목초 버터로 요리하고 샐러드 드레싱 대신 코코넛 오일을 활용해보세요. 이런 건강한 지방은 우리 몸에 들어와 인슐린을 거의 자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든든한 포만감을 주어 탄수화물에 대한 갈망을 잠재워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뇌와 몸이 지방을 주 연료로 사용하는 케톤 상태에 진입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배고픔에 시달리지 않고도 내 뱃살을 태워 에너지를 쓰는 기분 좋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상황, 운동만 하면 되겠지 무작정 걷기만 하는 최순애 여사님. 최순애 여사님은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1시간씩 빠르게 걷습니다. 그런데 몇 달을 해도 체중에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운동했으니 괜찮겠지 싶어 집에 와서 시원한 과일 주스 한 잔을 마시는 것이 유일한 낙입니다. 이 책은 운동에도 스위치를 켜는 순서가 있다고 말합니다. 순애 여사님의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걷기라는 유산소 운동만 하고 있다는 것. 둘째, 운동 후 보상 심리로 당분을 섭취하여 운동 효과를 상쇄시킨다는 것입니다. 지방 대사를 켜기 위한 최고의 운동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복에 가볍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공복 상태에서의 걷기나 스트레칭은 밤새 비워진 탄수화물, 창고 대신 우리 몸의 지방을 바로 꺼내 쓰게 만드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이때 마시는 과일 주스는 혈당을 급격히 올려 지방 연소를 중단시키므로 운동 후에는 물이나 당분 없는 차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근력 운동을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지방을 태우는 거대한 용광로와 같습니다. 용광로가 커야 지방도 잘 타겠죠? 앞서 말씀드린 스쿼트나 벽, 팔굽혀펴기 같은 근력 운동을 주 23회 꼭 해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운동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만약 헬스장에 가신다면 근력 운동을 먼저, 유산소 운동을 나중에 하는 것이 지방 연소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근력 운동을 하는 동안 우리 몸의 탄수화물 에너지가 먼저 사용되고 그 후에 유산소 운동을 하면 곧바로 지방을 태우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박용우 박사의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통해 나이살이라는 것이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우리 몸의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삼시세끼 밥심에 의존하던 습관을 버리고 하루 16시간의 공복으로 내 몸에 휴식을 주고 지방을 두려워하는 대신 건강한 지방을 즐겨 먹고 내 몸의 근육이라는 든든한 아군을 키워나가는 것. 이처럼 아주 작지만 혁신적인 습관의 스위치를 하나씩 켜나갈 때 우리 몸속에 잠자고 있던 지방 태우는 엔진은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살 빼는 기술을 알려주는 책이 아닙니다. 내 몸의 주인이 되어 내 몸과 소통하고 내 몸을 건강하게 다스리는 지혜를 알려주는 인생의 사용 설명서입니다. 우리 퀸 여사님들, 오늘부터 저와 함께 스위치온하는 삶을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가장 건강하고 가벼운 날은 바로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건강한 동기부여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퀸 여사 TV를 응원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우리 퀸 여사님들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좋은 책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